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릴 테니 속기되는 원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성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가 불러온 지역사회 충격과 여파가 큽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사고 수습, 공장 재가동 등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금호타이어 공장 임직원은 물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위기 대책 마련, 민간합동 TF 회의 등을 통해 환경보건, 일자리, 고용, 경제, 주민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빅그리 산단으로 이전 혹은 현 부지에 다시 짓든해서 공장을 정상화하여 일자리 및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금호타이어 노조가 대주주인 더블스타 중국 본사를 방문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6월 초 화재 수습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 공장 이전, 고용안전, 주민피해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대주주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는 화재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 등을 혼합하는 정련 과정에서 불이 난 상황으로 화재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 건강 및 물적 피해도 큽니다. 6월 10일 기준 피해 접수만 12,000건이 넘습니다. 제2 환경 악영향도 여전히 우려됩니다. 카본 블랙은 6월 12일까지 회수 계획이 있고 전소된 잔재물과 유해학 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 TF에 본 의원도 참여하고 있어 TF 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시급한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해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유해학 물질을 연간 4,900여 톤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타이어 제조 공정에 필요한 6PPD, 산화아연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얼만큼 보관하고 있는지, 이번 화재로 해당 물질이 얼마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는지 등을 공개하여 후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제, 잔재물 또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제2차, 3차 주민건강 피해와 토양, 하천, 오염 문제 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많은 비가 수시로 내리는 시기입니다. 현재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오염된 물이 하수 처리장을 거치도록 조치하고 있긴 하나 공장 연결 우수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빗물을 감안하면 별도 조치 없이는 오염수 유출을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피해 대책입니다. 금호타이어 회사 측에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호흡 곤란이나 인후통이 있었으나 병원 방문 진료 등을 하지 못한 노약자들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애초보다 기한을 연장하여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나 접수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제한하여 여전히 접수의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상가 영업 여건이나 온라인 활용도 쉽지 않은 주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금호타이어는 영업 피해 등 주민의 물적 및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해 접수에서부터 보상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강산구는 노약자 등 이동약자에 대한 건강, 진료 및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적극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대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화재로 소실된 물질과 규모, 당시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 및 영향 지역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주민건강 추적 관찰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화학사고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준화학사고에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장 정상화와 함께 주민 피해 구제 및 환경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만 강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영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의원 김용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9일 학동사구역 참사 4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개발 현장이 아니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 후 집에 돌아오던 고등학생, 병문안을 다녀오던 수험생, 아들의 생일을 위해 시장을 다녀오던 어머니, 버스에 함께 타서 생리배를 한 부녀, 17명의 사상자를 내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사과하지 않는 참담함에 가슴이 쓰라립니다. 작년 하굣길 아파트 내에서 쓰레기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 학생은 과연 안전했습니까? 인도로 다니라는 어른들의 말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는 어땠습니까? 검은 연기가 확산되며 인근 주민들은 두통, 목 통증으로 대피는 했지만 강주광역시의 안전 문제는 어땠습니까? 유해화학, 대기오염물질, 유출 관련 매시간 측정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강주시에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강주시 행정기관의 핑평행정의 타이어 공장 화재와 강주 시민들의 건강 피해의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강주 시민은 안전합니까? 행정에서 말하는 안전의 기준과 시민들의 눈높이의 안전은 과연 같은 높이입니까?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강주가 명실상부하게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주시에서 발주하고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진행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강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공사에 대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명한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주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5등급, 화재 2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1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구 또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의 안전을 뜻하는 1등급은 없습니다. 강주는 공개지표인 이 지역 안전지수부터 개선할 지역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나 하고 고민할 때 좋은 정책,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레거시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가 말뿐이 아닌 시민이 먼저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입니다. 2024년도 강주광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 교육감으로부터 202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운용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강주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선 2024 회계년도 강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액은 8조 2,209억 9,400만 원이며 이중 92.5%인 7조 6,07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잉여금 4,813억 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27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5억 6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480억 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9개 종으로 당해 연도에 1,709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1,479억 9,2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조 477억 8천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6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액 중 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 회계년도 강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을 승인함에 있어 2025년 제1회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지향하고 채무 비율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여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각 실국별 승인지 예산에 대해 본래 취지대로 계획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내부 거래가 자제할 것.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비율을 준수할 것 등을 5건을 부대 의견을 붙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조 9,591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96.49%인 2조 8,55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426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2월금은 806억 1,8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0억 1,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609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종으로 당해년도에 142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2,93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3,100억 1,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4억 6,800만 원 중 방과 후 자유수강권에 1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예비비 승인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고 운임,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해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전문 자격사와 그밖의 재무관리 경험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자격 해석 혼선을 방지하고 결산검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완화에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민의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원 사업 및 정원 박람회의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지원계획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상포진 지원 대상 및 접종 종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항 지원 대상 확대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3조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의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제품에 타리와 니코틴 수치만이 표시되고 있으며 그 외의 유해 성분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에 포함된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 원을 초과했으며 해마다 약 6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 증진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유해 성분 미표시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라. 둘째,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와 각종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셋째, 정부 및 관계기관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라.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이며 오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방의회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결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의 탑승 설비 기준을 실제 이용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특례를 위한 전통시장의 규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존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지방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교통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정부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등 마을 등을 위해 마을 공인 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강행 및 재량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과 육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합성을 고려해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화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눈 건강 및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청 위기학생 심리치유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열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무청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대별, 계층별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문화권 보장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관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 위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10조의 4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장 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 학생, 유가족, 교육 공무원 등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구체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망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2주차 9일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월요일은 출퇴근과 등하교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시민 불편은 커져가고 시민들의 질타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업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어 왜 파업을 하는지, 파업은 언제 멈추는지, 시는 뭘 하고 있는지 등등 이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와 궁금함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선 통합공항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네, 유독 또 교통국 업무가 최근에도 그렇고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파업은 예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간의 과제를 쌓아왔고 급기야는 파업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묻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관련한 SNS를 통해 보여진 시민들의 목소리들입니다. SNS에 올라온 파업 관련 시민들 반응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보고 알았어. 멀리서 오는 손님들 걱정을 하시는 분. 저 오늘 1시간 지각했습니다. 다행히 파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더군요. 오늘 진짜 인생 처음으로 지각함. 파업 때문에 킥보드 타다가 날아가서 머리 깨질 뻔했어요. 이동수단을 막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또 있습니다. 시내버스 폐차간 것 시에서 6분 늘어졌다고 시가 발표를 했더니 1시간에 한 대씩 있다. 노선 모르는 기사님들 급 투입돼서 기사님들도 힘들어하십니다. 저희 동네는 출근 시간에 2시간에 한 번 와요. 놓치면 다음 버스 안 떠버림. 그나마 자주 오는 버스들도 평균 25분 이상 늘어났다. 이게 아마 초기의 반응들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SNS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들 접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시내버스는 누가 주로 이용하는가요? 주로 학생들과 노년층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학생들과 노년층이요? 노년층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은 부녀자들 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 아마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출퇴근 노동자가 주로 버스를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자가용이 없는 아마 근로자들이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 5회 이상 이용 연령대를 보면 13에서 19세 청소년층이 62%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나 여성층으로 그 말은 사회적 약자층이 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증이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버스 파업은 이 사회적 약자층인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과 자가 차량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저희가 28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28만 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상수동 대책으로 운행률, 가동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운행률 70%를 유지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30% 해당분은 불편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을 하는 거죠? 나머지 30%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하철 회수 중편이라든가 그리고 택시 배차를 집중 배차한다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교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지각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매우 즉각적인 조치로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에 대한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철은 노선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택시는 택시 비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지각의 사태를 언제까지 해결하냐고 하는 상황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대자보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물론 파업이 안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안 됐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90% 넘는 비상 대책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90%의 기준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그게 아마 시민들의 아까 말한 체감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률도 있지만 가동률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날이 길어질수록 그 체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피로도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이 비상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될 시간대가 아마 등하교 출퇴근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첨두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요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좀 더 지금 집중적으로 뭐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70%라고 하였지만 네, 예. 첨두 시간에는 집중 배차를 해서 기존의 어떤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2%가 넘는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 이고 20, 30대의 젊은 층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의문이 들어서 좀 여쭤봅니다. 비상수동 대책 중에 장기화를 대비해서 전세버스 20개 노선에 60개를 대비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개 노선 6대만 운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총 20개 노선 60대의 전세버스를 전체 확보를 해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사측에서 요구한 2개 노선 6대를 오늘부터 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투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스 업체에서 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 60대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처음에 20개 노선에 60대를 배친다고 했을 때 일테면 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시간대별로 봤을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집중 투입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민들 입장도 뭐냐면 꼴랑 2개 노선에 6대야, 물론 회사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전면적인 좀 검토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하지만 집중적인 투자, 지금 아까 말한 70%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세버스를 일테면 준비를 해놨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집중 투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많이 투입하면 시민들께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좁혀지기 때문에 네, 예. 교통 불편이 덜 하시겠지요. 네, 예.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 상황을 보면서 네, 예.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의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체가 맞습니까?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시내버스 운영과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시는 당사자로 생각하십니까? 제3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시는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입니다. 다만 네. 노동조합법 제30조와 제52조에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은 노사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이번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네. 현실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당연히 제도적인 과정과 절차,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체로서 광주시에 책임과 역할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파업 전과 파업 후는 또 이 행동적 반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도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당연히 먼저는 노사가 협상을 하고 노사가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파업에 이르렀지 않겠습니까? 파업에 이른 과정에서 이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내버스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는 절대 3자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두고요. 본의원이 파업 전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실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입장은 전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니 시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즉각적인 중재나 협상에 당사자로서의 협상을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파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먼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겠죠.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파업이 일어나고 지금의 상황에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시장님께서 지금 천막 농성 중인 박상복 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네, 예. 중재 노력을 하셨고 네, 예. 또 그 노력의 결과로 그날 저녁에 또 다시 노사가 협상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말씀하시는 노사의 협상만은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유는 뭘까요? 시가 이 노사협상에, 다른 데들은 노사협상에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중재를 해야 되거나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해야 되죠?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자, 시민들이 불편한 건 저희가 알겠는데 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일테면 지금 개입이나 내지는 노력이나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상으로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준공영제에 의해서 어쨌든 노사가 협상을 해오더라도 광주시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산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말은 시가 어쨌든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직결된 부분에서 이 파업의
종식을 위해서는 협상의 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의 입장이 전달돼서 이 협상을 원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속에서 저는 수송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파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파업을 멈추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파업의 우선 당사자는 노와 네. 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와 사의 원만한 대화 타협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끝내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는 6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합의점을 찾아야 파업이 끝나는 거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핵심 정점이 임금 협상이 타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금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 되려면 시가 협상 가능한 비용을 합의해줘야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그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네.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갖고 작년과 좀 있습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업의 사태가 상황이 있는 거고 이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하신다면 핵심의 쟁점이 임금 협상인 거, 임금 협상은 곧 저희 중공인제에 의해서 인건비 68%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시가 적자분을 보존하고 있는 입장,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협상 가능한 비용을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라인을 서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네, 노사가 예. 그 위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물론 아래로 당연하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과정 중에 네.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이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이번 주말 내에 시내버스 파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파업 중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협상 과정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저희 시의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했고 사측과 노측에 저희 시의 어려움 이야기했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님께서는 대시민 호소문에서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에 열린 4차 조정회의, 이 조정회의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또 나서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제 조정회의로 재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2.5% 인상안, 노측은 5% 인상안을 요구했다.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겁니다. 진호위는 노사 간 임금 인상폭 격차가 너무 커 3% 인상안을 제시했다. 진호위 중재안을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측이 거부해 협상은 결렬했다. 자, 요 팩트 체크만 사실 확인만 간단하게 해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측은 2.5% 인상안 맞죠? 자, 노측은 5% 인상안을 요구한 거 맞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네. 진호위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노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정정 보도를 냈고 일부 언론 보도 자료에는 5%가 아니라 여전히 8.2%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측이 5% 인상 요구했다는 게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저에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장께도 보고했을 텐데 이 5%는 요구했다는 노측이 5% 인상 요구했다는 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정확하게 5% 이상을 말씀하셨고 네, 예. 5% 이상을 말씀하셨고 그 5% 이상은 그 진호위에 참석했던 8.2%가 아니라 5% 나온 제 말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걸 말씀을 거기에 참석하셨던 사측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참관은 했습니다. 참관을 했다고요? 예. 참관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관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참석했었던 사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장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진호위는 3%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3% 인상안 제시가 맞습니까? 아니면 3%부터 협상을 재개해보자라고 제시했습니까? 3%부터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협상에
다시 재개를 시작을 했는데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3%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3%로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죠. 예. 3%부터 협상을 재개하자는 거였습니다. 시장님은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3%로 협상안을 제시했으니 3%로 타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국장님께 사실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보고 자체가 어쨌든 수치가 중요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협상의 과정에 잘못된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르신 건 아니고 네. 그 지점을 우리 전체 재정 부담을 크게 안고 이 시정을 바람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람하고 저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를 이상을 3%로 더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이지, 그죠? 제시한 것이죠. 진호위에서 위원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만 결렬됐을 뿐이고요. 자, 이번 사업 파업의 중점은 임금입니다. 버스 운전원들의 인건비이죠. 이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파업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급선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올해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도 협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혹시 시간을 추가를 좀 할 수 있나요? 의원님은 더 못 써요.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국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하고 싶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파업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노동자와 사측에서 특히 노동조합에서 사측이 현실적으로 제시한 안에 합의해주면 끝납니다. 네. 제가 시장님께 아는 사실을 좀 답변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게 언제쯤일까요? 라고 하는 아마 시민들의 당장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부터는 버스가 파업이 종료되기를 어제 희망했고 저는 조금 전에 2.5냐, 3이냐, 8이냐, 5냐라는 이런 수치 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협상을 하겠지만은 시민들은 3이냐, 2.5냐, 5냐,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파업이 종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버스 파업은 애초부터 노사 간의 협상이 동결이냐 8.5% 인상이냐에 대한 아주 간극이 켰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의 통상임금 인상 문제 빼고 기본급 인상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동결이 사측의 요구였던 것이었고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되고 그 과정에서 2.5% 제한을 한 만큼 저도 사측의 농성 캠프에 가서 천막에 가서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노조의 입장도 있으니 사측에서 제시하면 가급적이면 합의하고 새로운 틀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버스 요금이 광주가 1,250원으로 제일 쌉니다. 다른 데 다 1,500원입니다. 그래서 요금 문제 등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적정한 액수의 인상과 종료 그리고 협의해 나갑시다. 이런 제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 파업 종료의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다닙니다. 네, 마이크를 끄고 3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긴급히 현안 질문 이렇게 시간이 짧을 줄 몰랐습니다. 자, 잔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자 정치인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 또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도 시장님의 모습에서는 행정가적 모습만 보입니다. 정치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가 버스 파업의 3자이냐 아니냐 이건 레토릭입니다. 버스 파업이나 행정의 모든 점에 광주시장은 또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전부터 또 파업 과정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나 또한 법과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버스 중공용제는 조금 전에 김영순 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공용제를 운영하는 책임은 광주시이나 그 임금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 특히나 임금의 문제는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등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금을 무한대로 올려주는 또는 요구한 대로 올려주는 것도 한편에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입니다마는 또한 올려주지 않는 것도 시민의 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그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정치행위고 어떤 건 행정행위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어제 호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안타까운 것은 잘 중재해 달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당연히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도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호소문에서 기대했던 것은 또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사가 노력해 주실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발을 묶고 이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절한 호소였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이 됐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우리 시장이 우리가 뽑아준 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믿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겠다 이런 기대를 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 호소문이 어제의 호소문이 너무 좀 안타까웠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 이제 이시정 질문 긴급 현안 질문 준비하고 이 상황이 급격했기 때문에 종의의회에 있으면서 노조도 만나고 조합 측도 만났습니다. 또 도저히 안 되겠길래 오늘 좀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노조와 조합 측 대표자들을 제 방에 모셔서 협의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는 어쨌든 못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3%를 시작으로 지난번에 결렬됐던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우선 어제 호소문을 그렇게 이해하셨다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데요. 네. 저는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던 핵심 요지는 사측에서 2.5%를 했지만은 진호위에서 3% 붙어든 3%를 제시한 만큼 3%로 타결해라. 그건 중요합니다. 3%부터 제 생각이 시작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3%로 합의해서 종결하고 오늘부터는 버스 운행을 하고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준공용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토론하자.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제가 천막에 찾아가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합의하고 종료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버스료 인상, 임금, 복지 조건, 중공영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합시다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부터 있게 되면 우리는 아까 준비된 20개 노선, 60대 노선을 전부든 또 사측에서 요구한 2개 노선 6대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의지를 사측, 시민, 노측에 전달하는 게 어제 호소문이었고, 어제 호소문에서 제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필순. 네. 박필순 질문 시간 초과됐습니다. 네.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만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재차 질문 드린다면 노사가 협상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노사 협상을 위해서 시가 함께하는 3자 협의 내지는 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긴급하게 해서 이 임금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4자 협의 내지는 3자 협의를 시작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동결에서 2.5%까지 올라왔고 진호위에서 3%대를 3%부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3%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노측도 이쯤 했으면 3%에 합의하고 노사 간에 3%에 합의하시고 파업을 종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틀은 그때 만들어져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 그렇지 틀을 않으면 만드시는 거는 나중 일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이 임금 협상을 해결을 해야 파업 사태를 종료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걸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서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이미 안이 다 제시된 만큼 이 3자냐 4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자들과 노조나 특히 노조에서 결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결에서 2.5% 그리고 진호위의 중재에서 3%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계속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노조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노사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달아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주에서는 버스 임금과 인건비 문제가 시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자 시의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중립적인 행정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한가운데로 광주시가 직접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불편을 참아야만 하고 시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 이대로 되겠습니까?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하루빨리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데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과 강기정 시장님, 김영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산은 이미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나침판입니다. 집행부는 이미 써버린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예결특위가 제시한 지방채 발행 제한과 채무 비율 관리 대책 수립,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의 5대 부대 조건을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선 8기 동안 광주시 채무가 2조 원을 돌파하고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 140만 인구선이 무너졌고 경기 침체로 세수도 줄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강력한 세출 조정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한편 지난 괴회사에서 지적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과 붕괴 등이 발생한 중흥동 219정거장 인구 주택가에 대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광주시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 범위로 한정된 점검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길어지면서 출근길을 비롯해 일상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광주 시내버스 중공영제가 시행된 지 19년째입니다. 그동안 민간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2007년 196억 원에서 지난해 1,402억 원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승객 감소와 운송 원가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요금은 10년째 제자리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민 고통은 외면한 채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버스 중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인 광주시는 더 이상 시민의 발과 일상이 묶이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공영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버스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업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최근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의 설계 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들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무너져 내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16억 원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공약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모지침 위반이 없었는지, 설계 공모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검토 보고서에 임의 수정이 없었는지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시민 혼란과 행정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주권정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위기 타개를 주문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민생정부 4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정부는 광주 시민과 국민 뜻을 받들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무너질 수 없는 민주주의를 재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문제가 소외됨 없이 새 정부,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 동안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